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먼저 지난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죠. 코스피 지수가 오름세로 거래를 마치면서 역사상 최고치였던 종가 기준 2228포인트를 불과 10포인트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국내 기업들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고요. 1분기 깜짝 실적 역시 더해지면서 외국인들의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 증시는 약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626포인트로 소폭 밀리면서 장을 마쳤었죠. 자,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이고 잠시 뒤면 장이 개장이 될 텐데요. 지금 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전문가의 종목 공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하지 않더라도 전문가의 수익 보시면서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 건지 투자의 팁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저희 장중에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유료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오늘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주식 왕초보에서 전문가로 대변신. 쉬운 매매 최유진.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앞서서 소개해드린 전문가 인사드려야겠죠. 스탁포인트 최유진 수석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최유진 수석 연구원님의 수익률 많이 난 종목 자랑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리뷰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종목 공개해 드릴게요. 지난 13일에 추천해 주셨던 신진 SM이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10%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유진 수석 연구원님 이 종목 좀 봐주십시오. 네, 제가 4월 13일 날 추천드리고 나서 사실 이제 4월 20일 날 1950원까지 이제 고점을 찍고 지금은 살짝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장 시작 이후에 저는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신규로 이제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고 저는 이제 4월 13일 날 추천했지만 지금 뭐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4월 말에 많은 이제 증권사들에서 이제 지금 신진 SM이 턴어라운드로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추천을 나오면서 수급도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있고 추세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이제 흑자 전환으로 이제 구조조정이라든지 자회사들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그때 4월 13일 날 추천해드렸을 때는 9,000원대였는데 지금 신규 진입도 가능하시고 그때 잡으셨던 투자자분들은 더 축하드리고요.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목표가 25,000원까지도 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10가지 종목 중에도 마지막 종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자리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셨고 지금 주가보다도 배 이상 갈 수 있는 자신감을 주신 종목인데요. 잠시 뒤에 또 보는 시간이 있겠네요. 신진 SM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들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 지난주 마지막,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마지막 거래일 때 특징적인 모습 보였던 종목들 수익률 점검하고 넘어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5%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팔고 자동차 쪽으로 매수를 옮긴 외국인들의 영향이 컸었습니다. 현대차의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최유진 수석 연구원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긍정적인 의견이세요? 네. 사실 뭐 저는 앞으로의 뭐 회사를 둘러싼 그런 이제 펀디멘탈적인 걸로는 아직까지 우려가 많이 나와 있고 최근에 다시 올랐던 거는 뭐 외인들 매수세가 들어왔고 이제 내수 쪽으로 지금 그런 실적들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이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특징주에서 나왔을 때 현대차 앞으로 이제 지주사 전환 이슈 관련해서 좀 중장기로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코멘트 드리고 나서 이제 많이 좀 빠지긴 했는데 지금 이제 빠지고 나서 오히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워낙
워낙 이제 받쳐주는 것들이 있어서 최근에 많은 하락들은 중국 쪽 관련해서 사드 보복 이슈와 겹치면서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앞으로 이런 지주사 전환 이슈 그리고 내수가 회복한다는 점들을 보면은 최근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우려가 이제 우려들이 좀 이제 완화가 되면서 이제 주가도 좀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앞으로 13만 원대 정도를 바닥으로 보시면서 분할 매수로 좀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걸로 가져가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코멘트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대차를 먼저 여쭤봤는데요. 굿 의견을 주셨고요. 지주사 전환 이슈의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앞으로의 흐름 긍정적이다. 중장기 투자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메리츠 화재를 볼 텐데요. 약과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1분기 깜짝 실적에 이 같은 상승세가 장중에 나타났었다라는 분석이고요. 최유진 수석 연구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겠습니다. 3, 2, 1. 역시 긍정적이시네요. 네. 예. 지금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요, 지금 메리츠 금융 지주사를 이제 필두로 메리츠 금융 그룹사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제가 증권주를 금융주 중에서도 가장 주로 뽑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게 보는 종목이 사실 이제 메리츠 이제 증권이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리츠 화재도 이제 그룹사 전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보통 이런 금융 지주사들은 어떤 증권이나 뭐 은행 쪽에서 좋다고 하면은 뭐 화재라든지 이런 손보사 쪽에서 마이너스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좀 허다한데 메리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룹사가 ROE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서 이런 게 내부적으로도 이제 시너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이제 자동차 손해율 같은 게 개선이 돼서 앞으로도 좋다라고 보여지지만 저는 이제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메리츠 전체 그룹사, 그러니까 LG가 전체 그룹사가 좋아지면서 LG랑 LG 상사라든지 전체 그런 것들이 좋아지는 것처럼 메리츠도 그룹사 전체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화재도 앞으로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룹사 자체가 괜찮다라는 의견이셨고요. 메리츠 화재 역시 굿 팻말 드셨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게임주 중에 한 종목 볼까요? NC소프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니지 M의 성공 기대감에 52주 신고가 내고 있고요. 지난 마지막 거래일 3% 급등세가 나왔었는데 코스피 시장의 넷마블 게임즈 상장을 앞두고 또 게임주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NC소프트에 대한 최유진 수석 연구원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굿 드실 것 같았는데요. 의견 들어볼게요. 네, 사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전에 가지고 왔던 포트폴리오 안에도 있었고, 저희가 구정 연휴 때도 이제 저희 조카들이나 주변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제 세뱃돈 대신에 줘야 할 주식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놓치셨던 분들은 내일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날 때 선물해줄 종목으로 어떤가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인데요. 괜찮은가요? 네,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증권사 애널들이 이제 내는 리포트에 이제 그런 목표가 평균치를 보더라도 낮게는 뭐 40만 원 초반대 그리고 높게는 뭐 50만 원 후반대로도 나와 있는데요. 그런 점을 보더라도 업사이드는 지금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게 이제 리니지 M의 그 신규 예약자가 지금 200만 명이 넘는데요. 그 레볼루션이 4개월 동안에 우리가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은 한 34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보다 더 지금 이게 힘이 좋다고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새로 나오는 리니지 M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 1의 그런 그 신규 그 기존 유저들도 같이 활용하면서 같이 끌고 갈 수 있고 유료 그 결제를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업사이드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날 때 그런 장난감 같은 건 어차피 크면 그 조카들이 모르더라고요. 공유인지. 근데 나중에 이런 종목들 선물해서 주시면 되게 굉장히 나중에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그런 캐피털 게인도 가지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도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코멘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한 최유진 수석 연구원님의 의견도 굿이었습니다. 전일장 특징주를 분석하면서 향후에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송원산업인데 송원산업은 7%나 급등이 나왔네요. 1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유진 수석 연구원님의 의견은요? 3, 2, 1.
예, 오늘은 대부분 굿이십니다. 예, 송원산업 볼게요. 배드 나올 때까지 집중 좀 해야 될 텐데. 예. 네, 앵커님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1분기 때는 좀 그런 게 시장 컨센서스를 이제 하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었지만 2분기 때는 일단 송은산업이 뭘 하는 회사냐면요. 예. 일단 원재료가 이제 패널 가격이 이제 내리면서 이제 수혜를 보는 회사인데 이런 것들 전체적인 이제 글로벌 경제에 이제 원재료 가격이 내린다는 걸 보면은 2분기부터는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다시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스프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산업방지제가 판가가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2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1분기 때 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이 회사의 본연의 그런 업적이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정기 보수 비용으로 손실을 처리해야 됐던 것들이 30-40억 정도 있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가 이제 마이너스를 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일회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굉장히 이제 좀 좋게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글로벌 시장에서 원재료 패널 가격의 추이도 보시면서 이 회사의 주가 추이도 같이 공부하시면 좀 좋은 이제 그런 성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원산업 역시 향후의 성장성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혹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코데즈 컴바인을 좀 보겠습니다. 10%나 급등을 했는데요.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 해제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하고요. 최유진 수석 연구원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부정적이시죠? 네, 당연하죠. 일단은 사실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제가 실질적으로 수익만 보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접근할 때는 나쁘지 않는 거지만 일단 이런 재료 자체가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 해제됐다라는 거는 단기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요. 뭔가 실제로 지금 이런 것들은 퇴화주인 그런 성격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실적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길게 봤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어제 오늘 그러니까 급등했을 때 오히려 가져가면은 물량바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구경만 하시고 저렇게 급등한 종목도 있구나라고 보시고 투자보단 투기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다른 종목들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잘 접근하면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투자보다는 투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SK 하이닉스가 2.5% 급등, 장중 52주 신고가를 냈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굿이시고요. 짧게 코멘트 듣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DRAM 가격 오르면서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굉장히 시장 분위기가 좋고요. 일단은 좀 우려되는 거는 도시화를 품을 수 있을까 없을까가 관건이 되겠지만 그럴 때 못 품더라도 일시적인 주가 조정은 올 수도 있고 못 품더라도 재무적인 그런 부담 때문에 올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은 아직 끝나려면 멀었다. 4, 5년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업계 사람한테 들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시면 좋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예, 5월 4일 목요일장 이제 막 시장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잠시 뒤에 볼 거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최유진 수석 연구원과 함께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분위기 보겠습니다. 예, 지금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죠.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1% 더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226만 9천 원 또 역사적인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역시 장중 52주 신고가 또 내고 있고요. 55,7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유진 수석 연구원님, 앞으로 반도체 사이클은 3, 4년 더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시기도 했었죠. 일단 주가 흐름은 그렇고요. 그 밖에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5% 가까이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왔었죠. 근데 오늘은 추가적으로 소폭 밀리면서 15만 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르는 종목들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네이버가 0.6% 강보합 출발을 하고 있고요. 삼성물산과 신한지주까지 오늘 금융주 흐름도 좋습니다. KB금융 역시 0.6% 정도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0.28% 상승한 2225포인트로 출발이 됐습니다. 종가 기준 역사상 최고치인 2228포인트, 오늘 경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상황은 이렇습니다. 0.3% 오른 628포인트로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코스닥 쪽도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총 1위 종목인 셀트리온이 0.67% 강보합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2% 가까이 급등이 나오는데요. 코스피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을 공식화한 이후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94,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메디톡스 오늘도 오르면서 출발이 됐네요. 지난 마지막 거래에 3% 가까이 올랐었는데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휴젤 역시 0.65% 오른 47만 9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코미팜이라든지 SK머티리얼들도 오늘 빨간불 타면서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최유진 수석 연구원님께서 총 10가지 종목을 공개하게 될 겁니다. 지금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건지 정보를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종목 5개 공개합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첫 번째로 로보스타인데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은 좀 처음엔 상승을 출발했다가 지금 이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제 하드웨어 필수품으로는 로봇이 있고요. 최근에 유진 로봇부터 시작해서 로봇 관련된 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로보스타도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라도 지금 계속 보아야 되는 종목으로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요. 국내 상장자들 중에서 이제 많은 제조용 로봇 생산 기업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에이션 메트과 더불어서 로봇 제품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로봇 생산 기업은 이러이러한 것에 관련해서 좀 특화된 것이 있지만, 로봇이 사실 어떤 쪽으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그게 어필이 되고 그게 매출이랑 이익에 연결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이런 거를 다각화하고 있는 기업이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안 로봇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서비스용 로봇 시장에서도 진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도 지켜보시면 좋고, 최근에도 저는 추이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스윙으로도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수 지금 하셔도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22,000원 정도, 손절가는 16,900원 정도 대응하시면서 현재가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은행인데요. 은행주가 좋다는 거는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사실 미국이 앞으로 3년 동안 이제 계속 이제 금리를 올릴 거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은행주나 금융주들이 많이 수혜를 볼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주들도 그렇게 하면서 오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많이 올라서 이제 신규의 매수의 가격 이제 부담감이 없잖아 있지만, 저는 업사이드는 더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반기에 일단은 순이익이 1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주 중에서 이익 모멘텀이 가장 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우조선 관련해서 이제 그런 우려감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었지만, 충당금 적립률이 이제 50% 이상 달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부담감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영화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금융지수사 이제 전환 과정에서 이제 추가 그런 개선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은행주 중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보고 있는 건 우리은행, 그리고 증권주 중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리츠 이제 증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인선 ENT인데요. 인선 ENT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전부터 한번 5,000원대 추천드렸다가 한번 포트폴리오 편출해서 다시 이제 가지고 온 종목인데, 제가 그때 처음에 가지고 올 때도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동서의 인수가 떨어지고 나서 3월 말부터 이제 대표이사가 바뀌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
이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 예전에 그 1분기 이전에 그리고 작년에는 M&A 공시 이후에는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이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이제 주주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좀 불확실성이라든지 좀 불안해하는 면이 많이 없잖아 있었는데요. 앞으로 실적 호조라든지 모회사와의 그 시너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될 시기로 저는 지금 4월, 5월 이후로 보고 있어서 그 좀 이 종목도 중장기로 보시면은 목표 주가는 최종적으로는 10,000원이지만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한 7,500원 정도, 손절가는 5,550원대, 그리고 현재가 매수도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져가시면서 네. 일단은 이 회사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폐기물 재활용 관련해서 이제 하는 업체고요. 일단은 경영적인 이슈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슈가 가장 이제 큰 매수 이유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코미코라는 종목인데요. 코미코라는 종목은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고 끝났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좀 이어질 것 같고 이 회사는 우리가 그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해외 글로벌 이제 기업들 마이크론, 인텔 등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 등이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안정적인 일단 현금 흐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회사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실적 예상 대비 퍼가 9배 정도 수준이라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이 30%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등 이제 해외 매출이 국내보다 60% 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내에서 그런 사이클이 끝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현금 흐름이라든지 글로벌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이 회사의 모멘텀은 이제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좀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생소하다고 여기셨던 분들은 좀 중소형주로 이제 그 포트폴리오에 담아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면서 그 의견을 마무리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5번째 종목은 K맥이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K맥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부득이하게 방송을 쉬게 됐지만 이때 제가 저스트 매수 종목으로 가지고 왔던 종목인데 오늘은 조금 탄력의 상승이 좀 둔화됐는데 그때 매수를 하셨으면 좀 수익을 많이 보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종목도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로보스타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최근에 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올레드 관련해서 투자 사이클에 따른 이제 업황의 수혜 전망이고 그 포마스크 공정 방막 측정 이제 장비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런 회사의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일하고 독보적이고 독점적이고 이런 코멘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회사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올랐고 최근에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현재가 매수 아직도 유효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500원 정도대로 잡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트렌드 매매를 지향하시는 최유진 수석 연구원님의 총 5가지 종목에 대한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잠시 뒤에 마저 5가지 종목 공개를 할 거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여해주신 종목 상담해 드려야겠죠.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장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자, 이번에 볼 종목은 한국철강인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3235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매수가가 다소 높으세요. 5만 원에 20%를 들고 계신데요. 홀딩을 할지 아니면 손절을 할지 고민 중이다라고 적으셨습니다. 연구원님. 네, 그 한국철강 같은 경우는요, 사실 뭐 최근에 철강주들이 좋아지고 있고, 포스코, 뭐 현대제철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좋아지고 있으니까 좀 홀드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좀 주변에서 그 평균 단가가 좀 높은 종목들 진단 문의가 들어올 때 앞으로 좀 모멘텀이 깨져 있거나 그런 게 없으면은 좀 손절을 과감하게 권해드리긴 하지만 이렇게 앞으로 좀 상승할 수도 있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물타기 전략이 유효해서 한 3만 원대라든지 이렇게 좀 평균 단가를 낮춰가시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좀 최근에 좀 이거를 악재로 봐야 될지 그 호재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한국 특수형광이라는 이제 그 관련 계열사에서 이제 지분을 매도를 한 게 나왔는데요. 그 매각 예상 가격이 사실 이제 주당 한 4,500원대, 35,000원대였는데 36,000원대로 이제 굉장히 20% 정도 그 하락한 그 가격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좀 기관들이 이런 그 물량을 조금 싸게 가져가는 걸로 이제 주가를 조금 누르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그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철강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나쁜 모멘텀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여력이 있으시면은
그 물타기를 하시는 게 좋고 아니시더라도 근데 5만 원까지 가기에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지만 손절까지는 좀 비중이 20%시기 때문에 뭐 만약에 비중이 많이 높으신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좀 홀딩 하시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유 자금이 있으면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한국철강 봐드렸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 더 풀어드릴게요. 1042님께서 문의하신 종목은 비아트론입니다. 25,8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0%, 대응책 짜 주십시오라고 적으셨네요. 시소연구원님. 네. 그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추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25,800원대면 그렇게 크게 지금 현재 주가 상황에서 크게 괴리가 없으신데 조금 뭐 비중도 10%대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꾸준히 이제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추가적인 그 여력이 있으시면은 물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을 하실 게 아니라 좀 홀드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저는 또 유효해 보이고요. 기술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가져가시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매수가 대비해서 주가가 좀 내려와 있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손절할 필요 없다라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장중에 이렇게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오늘도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 만나볼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종목을 듣기에 앞서서 지난 종목 좀 리뷰 듣겠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추천해 주셨던 상합 프론테크가 지금 32%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4월 4일에 주셨던 서울반도체도 16%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매수 함께 하셨던 분들 위해서 리뷰해 주십시오. 네, 상합 프론테크는 일단 9.79 좀 차익이 나오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만약에 여기서 뭐 11,500원 정도가 만약에 좀 빠지게 되면 저는 뭐 가지고 계셨던 물량들은 좀 전체적으로 익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중요한 건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좀 가지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건 전기차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시기가 같고 상승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일선을 계속 이탈하지 않고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홀딩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LED 쪽 특히나 서울반도체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나왔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상합 프론테크나 서울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지속 홀딩 가능하겠다라고 조언을 하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어떤 종목인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상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제가 어떤 회사인지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거예요. 역시나 이제 해운 업황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 최근에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좀 개선되면서 업황 자체가 좀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눈에 보여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해운업 같은 경우 지금 BDI 지수 같은 경우에 계절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건화물 운임 지수라고 하는 BDI 지수가 굉장히 좀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2008년도 이후에 계속 이제 BDI가 굉장히 좀 안 좋았었는데 이 부분이 좀 다시 돌아나오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역시나 또 한 가지는 이게 보면 지금 한진해운이 좀 망가지고 굉장히 좀 해운사들이 어려워지는 또는 뭐 치킨 게임이 해운업황 내에서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마 현대상선의 이 경쟁력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좀 정상화되게 되면 현대상선의 실적이라든지 움직임은 더 굉장히 가벼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기술적으로는 공략은 뭐 현재가 충분히 좀 가능하시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현대상선이었고요. 함께 매수하실 분들은 목표가 손절가까지 잘 메모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타임 이어갈 텐데요. 저희 장중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를 부과하시면 종목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급 연락 주시면 되겠어요. 자, 최유진 수석 연구원께서 들고 나오신 총 10가지 종목 중에서 이제 마저 나머지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제가 다음으로 이제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인데요. 대한광통신도 제가 지난번에 가지고 와서 이제 좀 크게 상승폭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8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 크게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그 시장에서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단순히 단기 먹거리가 아니라 저는 이제 회사가 실적도 이제 받쳐주게 됐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이런 전 세계 국가들의 통신 인프라라든지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개선 작업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광섬유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이제 광섬유 가격이 이제 연초 대비 20%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본격 상승 사이클에 이제 진입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전체적인 사이클이 좋아지면서 관련된 뭐 대형주나 중소형주가 오르는 것처럼 이쪽도 관련해서 이 회사도 이런 단기적으로 흑자에 전환한 게 아니라 지금 사이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주목하기에는 중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고요. 재무구조나 수익성을 개선을 감안했을 때도 지금 아직까지도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서 저는 이 회사에 대한 종목도 추가적으로 가지고 왔고요. 지금 현재가에서도 진입을 하셔도 저는 유효하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제가 지켜볼 종목은 유니셈인데요. 유니셈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가지고 왔었고, 사실 4월 19일 날 삼성전자와 한 17억 원 관련된 이제 규모의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가 나왔었지만 오히려 그날 한 2%대 정도로 이제 주가가 빠지는 날이 있었고, 제가 오히려 그때 저스트 매수 타임에 이런 날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서 가져가야 된다고 하셨을 때 매수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좀 수익을 보셨을 텐데요. 오히려 추가적으로 계속 저는 가지고 가시면 좋은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반도체 쪽으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사이클이 좋아질 거고,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두말할 거 없이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수주라든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뭐 중소형 회사들은 계속 수혜를 입을 거고 이익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지켜보시면서 유니셈도 그런 회사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이런 날에 좀 분할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저희가 뭐 전일장 특징주로도 뭐 높은 배당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포트폴리오 가지고 온 거는 좀 코스피 종목도 대형주도 조금 넣어보자라는 이제 그런 점에서 가지고 왔고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동안 안정적으로 이제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할 것이라는 이제 국면에 진입을 했고, 물론 이런 것들은 변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 유가라든지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값이나 이런 것들은 글로벌에서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일단은 안정적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좀 수혜를 보는 종목들은 이렇게 저는 괜찮은 주가 양상을 보일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까지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정유 설비 관련해서는 크게 과잉 부담이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 때부터 그 PX 관련해서 이제 회복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도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2분기 때가 더 기대되는 그런 종목으로 봤을 때 그 대형주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밸류에이션적으로도 매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서 오늘도 지금 한 1.72%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으시면서 가지고 가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으로 가지고 온 종목은 LG상사입니다. LG그룹주에 대해서는 제가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LG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지금 LG가 아직까지 저평가가 되어 있다. 지금 뭐 LG 전자라든지 이런 쪽 화학 쪽은 많이 올랐지만 그 중에서도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계열사라든지 그룹사 관련해서 앞으로 좀 탄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가 LG 상사인데요. 일단은 뭐 석탄이라든지 팜오일 등의 이제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고, 석유 관련해서 이제 손실이 이제 축소되면서 앞으로의 그런 이익 개선
자원 관련된 그런 이유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자원 사업 관련해서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되고 물류 부분 역시도 이제 점진적으로 지금 굉장히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회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수익성 개선과 더불어서 이런 천연가스 이제 합성 석유 이런 것들 수주가 재평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수주를 좀 크게 받게 되면 주가가 다시 재평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32,900원대로 오늘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그룹사나 계열사에서 물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이런 물류 부분의 성장 가능성이 높으면서 이 회사가 주가의 상승 모멘텀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LG 상사도 이제 LG 그룹주 내에서 아직 많이 오르지 못했던 종목으로 조금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다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아까 처음에 이제 종목 AS 때도 말씀드렸던 신진 SM입니다. 신진 SM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월 13일 날도 추천해드렸지만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요. 포스코에 일단 납품을 진행한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이제 실제로 추천 이후에도 일단 계단식으로 차트가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고 최근에도 크게 급등이 나왔다가 좀 살신한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고 오늘은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업사이드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고 보이고 있고 일단 실적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대기업 수주가 들어와 있다는 점은 일단 좋은 회사라는 점에 관해서는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개선이 되고 볼륨이 늘어나면은 주가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딱히 다른 이제 악재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회사에 대한 좀 이제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내가 크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좀 묻어가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좀 저는 이 10개 중에서도 가장 신진 SM 같은 경우는 다른 수익 난 종목들을 정리하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데서도 신진 SM을 좀 강력하게 많이 비중을 늘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2부 시작과 동시에 수익률 자랑으로 신진 SM을 봐드렸는데요.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10% 이상 수익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 매수가 가능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문자 상담 도와드려야겠지요. 종목 상담 시작해볼 텐데요. 먼저 볼 종목은 우리들 제약입니다. 027 하나님께서 문의하신 종목이고요. 16,300원에 20%를 사고 계신데 외국인 매수로 유지 중입니다. 라고 쓰셨네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네, 사실 이런 정치 테마주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을 텐데 일단 투기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그 정치 테마주와 정책 테마주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좀 유효하다고 보여지는 것들은 정책에 관련해서 앞으로 미세먼지라든지 일자리 창출 관련된 그런 모멘텀들은 공약이 지켜지면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제 보여질 수 있지만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특정 후보가 인물들에게 대해서 뭔가 당선이 됐을 때 수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이제 종목은 아니지만 일단 보유를 하셨다고 하니 사실 오늘도 이제 지금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고 이제 막판 기승을 부리면서 이렇게 지지율의 그 오르락내리락을 등반하면서 오늘도 사실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일단은 사실 이거는 운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이런 관련된 이제 어떤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거나 만약에 당선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지금 가지고 계신 평단 이상으로 가겠지만 사실 저는 이 종목은 매수를 유지하셔서 좀 일단은 이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 평균 단가에서 만약에 이제 손해보지 않으시는 선에서는 재세금 포함하시고 그 매도를 걸어두신 다음에 오르까지 이제 만약에 상한가까지 가시게 되면은 지켜보시다가 하지 마시고 그 매도 주문을 걸어두시고 그 분전을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을 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평균 단가 이상으로 올라오시면 좀 처분을 하시고 아까 다른 좋은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너무 큰 기대는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9% 이상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027 하나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는 아직 아닌데요. 그 가격대 정도 왔을 때는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솔로에타 문의하신 분 6,400원에 20% 4214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매도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어요? 네, 사실 이 시청자분은 저번에도 저한테 한번 AS를 주셨던 것 같은데 두 번째 AS
AS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한테 2번 정도 이렇게 AS를 문의를 하셨다는 점 자체는 좀 중장기적인 투자 매매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시는 그런 종목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뭐 6,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때도 지금에도 사실 6,350원대로 최근에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고 이익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상승 여력은 적지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6,400원, 6,500원까지 최근에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 성향에 따라서는 좀 손해보지 않으신 선에서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솔로에타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그런 이제 정치 테마주적인 거에서 이제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그런 오명을 벗었고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굉장히 필두가 되는 전자파 차단을 하는 그래핀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사실 지금 들썩들썩 하는 거는 맞지만 이게 단기적인 먹거리가 아니라서 지금 이 회사의 주가 상승을 바로 이끌진 않을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한 게 몇 달이 채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은 답답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주가가 흘러내리는 것도 아니고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뭐 6,000원을 저는 이제 그때도 손절 라인으로 잡아드렸는데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홀드 하시는 게 굉장히 저는 중장기적으로 저는 수익을 볼 거라고 믿고는 있지만 좀 답답해 하시는 경향이 있으시다면은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좀 추가적인 테마주라든지 단기 급등주 위주로 옮기셔가지고 수익을 보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유진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신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장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한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추세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시간을 기다리는 시청자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지난 종목들 중에서 다시 한번 리뷰해볼 만한 종목들 있을까요? 어떤 종목을 보겠습니까? 예. 오늘 3가지 종목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4월 18일 날 소개시켰던 이렌텍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립니다. 이렌텍을 왜 다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냐면 갤럭시 S8이 이제 서비스도 개통하고 오픈됐습니다. 스펙도 다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동사 갖고 있는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빅스비에 대한 어떤 사업 진출의 시너지 효과가 삼성과 맞물려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볼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갤럭시 S8에 엣지 메탈 케이스가 탑재가 됐고요. 이번 달부터 배터리에 일체형 배터리 100만 개가 지금 납품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베트남과 중국의 해주 법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 포인트가 상당히 커질 부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AR용 구글 스마트 안경 개발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인공지능 빅스비가 이제 서비스 개통했죠. 5월 1일자로요. 그러면 빅스비에 대해서 증강현실과 연결돼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빅스비와 연계해서 시너지가 가장 클 기업 이렌텍을 꼽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렌텍이 삼성의 납품사이기도 하지만 이미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업 진출을 이미 1년 전에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부분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인공지능 빅스비와 결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쪽이냐면 자율주행에도 연결된다는 얘기 나왔죠. 동사 자율주행에도 지금 사업 진출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차량 간 추돌 사고를 예방하고 V2B라 그래서 비클 투 비클 자동차 사이의 무선 통신 기술, 차량과 무선 통신 기술에 대한 어떤 국내 5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에 벌써 출자 지분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시너지 효과를 아마 가늠할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쪽에서는 이미 음식과 질병 상관계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적용한 인공지능 플랫폼 업체에다 지분을 투자했기 때문에 사업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들어갔다는 거 체크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차트 좀 올려보실래요? 일봉 차트 보시면 1월 24일자에 1월 24일 커시 좀 갖다 놓으실래요? 1월 24일 일봉 차트입니다. 110만 주가 6,200원까지 거래됐습니다. 6,200원까지요. 그 다음에 3월 17일 날 61만 주가 3월 17일자입니다. 3월 17일 61만 주가 6,200원까지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이렌텍이 지금 현재 6,040원 전후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그때 거래했던 110만 주, 61만 주 다 소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왜 거래가 나오지 않냐면 물량을 갖고 있는 그네들이 어떤 모멘텀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확장되니 되게 바로 직전에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때까지 물량을 눌러준다는 거, 거래량 줄이면서. 그래서 최근에 개미할게 진행됐는데 6,550원 돌파하게 되면 매물이 없기 때문에 매물 공급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11,000원까지, 손절가 5.8원까지 한번 보십시오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한인터텍인데요. 신한인터텍은 제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넥스칩 같은 것도 제가 소개를 한 5번 정도 추천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눌림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신한인터텍도 제가 3번째에 걸쳐서 AS를 해드리는데요. OLED 패널 적용해서 듀얼 커브드 필름이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듀얼 커브드 필름에 대해서 동사는 매출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1분기에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젤렉스 S8이 지금 사전 계약이 100만 명 돌파를 했고 지금 1분기부터 동사가 블랙 차광 필름까지 탑재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 OLED 업체에 전자파 차단 필름을 공급 진행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효성그룹과 맞물려서 화학 쪽의 납품사로서는 신한인터텍 굉장히 실적 메커니즘이 커질 수 있는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애플이 오는 9월 달에 출시될 아이폰 8용에다가 삼성 디스플레이에다가 7천만 대 규모의 OLED 패널 공급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디스플레이 독점 납품사가 신한인터텍 아닙니까? 그러면 OLED 패널에다가 붙어있는 OLED 필름이 자체가 안 들어가면 그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광 필름부터 해서 블랙 차광 필름하고 그다음에 전자파 차단 필름이 이 2매, 3매 형태, 복합 형태 필름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매출 2분기부터 엄청나게 급증할 겁니다. 이런 부분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기타 법인에서요. 5주 동안 39만 주를 매집했습니다. 하루도 그러지 않고요. 5만 주, 4만 주 눌러주면서요. 그래서 이 물량 보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이런 쪽에서 덕산 네오릭스, 이녹스 같은 OLED 소재 업체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신고가입니다. 벌써다요. 얘는 안 갔죠. 그래서 이거 노릴 필요가 있고요. 자, 일봉 차트 좀 올려보실래요? 일봉 차트를 보시면 4월 20일자 한번 보실래요? 차트 한번 올려보십시오. 4월 20일자 차트를 보시면 요 동물 보면 왜 보셔야 되냐면 3일째 음봉이 마무리되고 양봉이 5개 캔들 나오고 음봉이 살짝 2음봉이 나왔는데 거래가 없죠. 물량 다 매집된 겁니다. 그러면 요 종목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4,250원 넘어가게 되면 폭등이 일어납니다. 급등이 납니다. 왜? 물량을 다 짓고 있기 때문에 개미할기 진행된 겁니다. 따라서 요 종목은 덕산 네오릭스랑 이녹스 같은 종목을 없는 분들은 갖고 가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내수권 현재가부터 4,250원까지 물량 모아가십시오. 단다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 100만 주 이상 거래되면 15% 20% 급등이 나올 때는 거래량을 보면서 접근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목표가 7,000원, 손절가 3.8원을 내십니다. 자, 세 번째는 미래나우텍인데요. 미래나우텍 왜 보셔야 되냐? 지금 현재 인공지능 빅스비가 지금 이제 서비스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빅스비가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라는 SKT에서 만든 누가 아주 폭발적으로 인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꿀꿀할 때 노래를 들려주고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말로 한마디로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스비는 그거보다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 그 다음에 스마트폰 관련해서 사물 인터넷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칩이 필요한데요. 그게 PM.2 MEMS 마이크로 칩입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회사가 베스퍼 미래 나노텍이라 해가지고 요 동종목이 독점 생산하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달에 300만 개 수주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만들어내는 사물 인터넷 기업체에서 지금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국내하고 또 연결된다면 아마 동종목 상당히 싸다 보이고도 있고요. 영업이익이 올해 161억 정도를 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 일봉 차트 보실래요? 일봉 차트를 보기 전에 미래나우텍 보십시오. 미래나우텍 일봉 차트 4월 25일자 한번 올려보십시오. 자, 4월 25일자 올려놓으시면 4월 25일까지 최근 6일 동안 음봉이 5개 발생되고 그때 거래가 가장 급감되고요. 양복이 4개 출현하고 있고 주가 올라가고 있죠. 거래량 급감해서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날짜 한번 다시 보실래요? 3월 22일자 한번 올려보십시오. 3월 22일 날 거래량 760만 주가 670만 주 거래됐나 그날 윗골에 달린 양봉 캔들 그 캔들에서 한 150만, 200만 주가 한 달 보름 동안 요 박스권에서 다 물량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모양은
6,550원 돌파하게 되면 급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량 모아가십사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가능하고요. 목표가 1만원, 손절가 5,000원 제시입니다. 제가 드린 종목 3군데는 하반기까지 노릴 수 있는 실적 우량주라는 거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이렌텍, 신화인터텍, 또 미래나노텍까지 구체적인 투자 의견 다시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추세 포착주 듣겠습니다. 네, 오늘 덕산 네오룩스를 들고 나왔는데요. 오늘 AS를 좀 길게 갔기 때문에 좀 짧게 갑니다.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36억 정도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4%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OLED 패널 출하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애플에서 OLED 패널을 삼성 디스플레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쭉 거기에 대한 소재 투자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분기 실적이 확인시켜줬고요. 두 번째는 뭘 보셔야 되냐면 3분기에 아이폰 AC 출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수혜가 왜 발생되냐면 동사가 갖고 있는 그 소모품이 뭐냐면 OLED 패널에 들어가는 소모품, 다시 말해서 HTL이라고 합니다. HTL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그 공정상에서 반드시 들어갈 소모품입니다. 요거 하고요. 레드 호스트라 해가지고 빨갛게 생긴 건데 그것이 들어갈 때 광을 이렇게 타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요것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OLED 패널 쪽의 수요가 급증한다는 겁니다. 요렇게 보시고요. 자, 1분 차트 잠깐 올려보실래요? 덕산 네오룩스요. 덕산 네오룩스 최근에 소재 부품 쪽으로 해서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한 30% 급등이 났는데요. 그럼 시청자들은 어떻게 보시냐면 동종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요. 36,700원 전후에서 1차로 한번 매수해보고 음봉이 3개 날 때까지 이렇게 눌림을 이용해서 조금씩 모아가십시오. 그랬다가 목표가는 1만원, 손절가 5,500원까지 제시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추세 포착주는 덕산 네오룩스였고요.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신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4460님께서 포스코 ICT를 문의하셨는데요. 매수가는 7,300원, 50% 들고 계시다라고 하십니다. 매도 시기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요. 수석연구원님. 네. 굉장히 지금 되게 엄청 속상하시다는 문자 네. 보니까 저도 코멘트를 좀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사실 뭐 5년을 가지고 왔는데, 라고 사실 뭐 장기로 보면은요, 뭐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주식을 그 회사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를 좀 짧게 보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뭐 10년, 20년도 이렇게도 가지고 가는 곳이 있는데 아직 5년이라고 하면 뭐 다른 나라의 그 전문가들은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그 톨러런스를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포스코 ICT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봐드리면 좀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 회사는 이제 포스코 그룹 자체 내에서 그 ICT를 담당을 하는 포스코 ICT는 포스코가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포스코가 그런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수주가 확대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포스코 그룹 내에서 이런 것들이 돌면서 좀 성장하겠지만 최근에 좀 떨어졌던 이유는 그 K뱅크 나오면서 관련된 뭐 다나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다 같이 수혜를 보면서 올랐는데 포스코라든지 뭐 GS라든지 이런 하나 그리고 우리 같은 이런 대기업 관련된 이런 것들은 사실 K뱅크 수혜주가 아니라 좀 피해주로서 실제로 이런 대기업 집단에 소속돼 있는 이런 관련된 주들이 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서 그런 대기업 집단 계열사의 경우에는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이제 낮다라고 보여지면서 이런 회사의 전체적인 모멘텀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투심이 약간 약화가 됐다고 보여지면서 저는 탄력 둔화가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좀 상승 저는 탄력은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금산 그 분리 원칙에 따라서 정책 그런 정책이랑도 좀 이슈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지고 계신 평균 단가를 넘어서까지 상승 탄력을 가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지만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조금 믿음이 있으시고 매수 이유가 포스코에 대해서 이 ICT가 포스코 그룹 내에서 전체적인 이런 걸 독식을 하고 앞으로 그룹 내의 성장성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계시고 5년이나 보고 계시다고 하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뭐 손절을 하시면서 그냥 탈출을 한다고 하기보다는 포스코 그룹 내에 강력한 그런 이제 믿음이나 이런 신념을 가지고
가지시고 조금 더 보유하시는 전략이 어떠실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만약에 포스코 건설이라든지 사우디 국부펀드가 이렇게 추진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 포스코 ICT 조금 길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제 지금 매수가 가능한 단타 종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시간인데요. 수석연구원님 혹시 오늘 종목 있으신가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로보스타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아까 추천드렸을 때보다 조금 더 상승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 저스 매수로 좀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로보스타는 실제로 이제 1분기 매출익과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급등을 했고 앞으로도 좀 추가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레드 패널 생산 라인이 이제 1차 벤더들 관련된 수주가 지금 몰리고 있고 물량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때는 제가 이런 실적 모멘텀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로봇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수혜주는 변함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았고 지금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전망 좋게 보고 있고 회사 내부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이렇게 장중 매수하셔서 추가적으로 제가 AS 해드릴 테니까요. 좀 지켜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스트 매수 종목은 로보스타였고요. 로보스타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여기까지 할게요. 스탁포인트의 최유진 수석연구원님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 상황 살펴보고 주목해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팁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 바로 만나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휴 기간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거래일 오늘 코스피가 역사상 최고가를 장중에 다시 높여놨습니다. 지금 2231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제가 전에 전망을 그렇게 했죠.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를 못하거나 만약에 한다 그래도 계속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파한 점에 대해서 제가 전망이 틀렸다고 인정하고요.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시장 전체로 보면은 지금 제가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거는 이제 신용융자 잔고인데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약 4조 원 정도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현재 역사상 최고점 돌파하고 코스닥 지수 좋은데도 불구하고 코스피하고 코스닥 전체로 봤을 때 플러스 5% 종목이 30개가 안 된다. 이렇게 굉장히 약한 거죠. 그래서 실속은 없는 장세는 계속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수는 별개의 문제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여기서 지수가 얼마나 더 갈 것이냐, 그리고 삼성전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데요. 저는 이렇게 봐요. 지수는 결국 삼성전자다. 그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태까지 지수를 올려준 게 삼성전자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다른 전기전자도 관련주도 올라가고 그리고 여타 종목보드로 이제 순환매가 된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수에 대한 어떤 추가 상승 여부는 삼성전자 트렌드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이번엔 그럼 삼성전자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전자는 현재 그 좋은 거는 그거죠. 뭐냐면은 자사주 매입이 어쨌든 최후의 보루로 받쳐놓고 있다는 거예요. 실적이 아니에요. 실적은 이미 올해 좋다는 건 확실하고요. 내년까지도 괜찮을 겁니다. 그거는 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고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최소한 자사주 매입이 얼마 전에 시작됐고 받쳐놓는다는 게 이게 이제 장점이고요. 단점은 하나 있어요. 절대 가격이 높습니다. 현재 실적도 좋고 자사주도 매입하니까 무조건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특정 기간에 자사주 매입할 때 오히려 떨어졌던 구간도 있었어요. 네, 그게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1년 전이었었는데, 지금하고 그때하고 차이를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가 좀 갈립니다. 뭐가 갈리냐면, 그때는 반도체 전망이 불확실했어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도체 전망은 확실하죠? 그럼 반대로 그럼 뭐가 또 그러면 또 문제가 되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절대 가격이 높다는 거예요. 절대 가격이 높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지수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폭락할 때도 더 이상 안 빠지고 버티는 가격대가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절대 가격의 지지 때문에 그래요. IMF 때가 그랬죠. 230포인트죠, 그죠? 죄송합니다. 280포인트입니다. 280포인트 깨지고 나서 더 이상 안 빠졌던 게 경제가 살아나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싸니까 더 이상 안 빠진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저는 절대 가격을 230만 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경우든 230만 원 돌파가 되면 그거는 인위적인 조작이 되든 자연스러운 상승이 되든 그거는 의지가 확실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 최근에 200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220만 원대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매물로 들어온 매수가 들어온 가격대를 보면은 대략 220만 원 전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들어온 물량들이 수익이 날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230만 원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안 넘어가면 수익이 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리는 게 기존의 물량들 갖고 있는 쪽에서 올리는 건지 신규 매수인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두 가지 요인으로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기존에 선취 매수했던 물량들이 추가 상승에서 올린다 그러면 뭐 단가에는 큰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고 완전한 신규 매수다. 220만 원 이상에서 완전한 신규 매수 들어왔다. 이러면 사정이 달라지죠. 이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20만 원 이상에서 신규 매수 들어왔다.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10% 정도 보고 들어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230만 원 가뿐히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일단 역사상 최고점 돌파했고요. 무조건 삼성전자만 보자. 삼성전자의 현재 장점은 뭐다? 자사주 매입해서 최소한 버텨주고 있다. 단점은 절대 가격이 높다. 이 두 가지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지수가 오른데도 별로 마음이 안 편해요. 마음이 안 편하고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돈 모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이제 파생 전략도 짜드릴게요. 파생 전략은 오늘 여기서 어쨌든 현재까지의 최고점 이 시간 기준으로 현재 아직 오전 10시가 안 됐잖아요. 이 시간 기준으로 현재까지 최고점을 돌파하고 끝나면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싹 정리하세요. 그냥 현물만 하시고요. 만약에 그보다 낮으면 하루도 홀딩해보거나 세팅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수는 오르는데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실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드는 상황입니다. 일찍에 대형주로 편입을 하셨던 분들은 뭐 웃고 계시겠지만 그러지 못했던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수익률은 바닥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 연결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업종에 대한 움직임은 어떤지 듣겠습니다. 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지수가 가면 증권주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증권주가 하락했을 때 정말 황당했어요. 이게 정말 상승장인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증권 업종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하세요. 최고점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올라간다면 당연히 증권주가 1순위입니다. 그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증권주가 추세적으로 보면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편이고 대부분 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시는데 팁을 하나 드린다면 뭐냐면요. 이겁니다. 전업들은 우선주로 들어가세요. 전업들은 우선주 들어가시고 직장인들은 보통주 들어가시면 딱 맞아요. 종목은 뭐 여러분들이 좀 맛깔스럽게 하고 싶다. 그러면 좀 개별주 성향의 증권주 들어가시고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좀 안정적인 게 좋아. 그러면 우량주 성향의 증권주 들어가면 되는데 포인트는 그겁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인데요. 아무래도 전업들은 탄력 좋은 우선주가 낫겠죠. 왜 그래야 뭐 의결권이 없다 뿐이지 우선주도 뭐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 차이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우량주, 개별주, 테마주 듣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LG전자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61선 이탈하면 재매수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세요. 제가 볼 때는 뭐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는데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개별주는 홈센터 홀딩스입니다. 요거는 21선 존의 전업 단기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분할매수 하시고요. 손절가 10%만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유보텍입니다. 오늘 갑자기 급등했는데 사실 어제까지 그러니까 전일까지 계속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업 단타로만 대응해 주시고요. 당일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선 존에서 접근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정우영 대표님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은 오후 6시 반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 시간에 들으시면 되겠고요.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도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지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증권주들이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가 끝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종가 기준으로 2228포인트 돌파가 된다면 역사상 최고가를 다시 갈아치우는 건데요.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